더운 날씨고 햇빛이 좀 따갑게 느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습도가 또 73%네요. 네. 상당히 습도가 좀 높고 우리 어린 선수들이 경기하기에는 조금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겠는데요. 네. 우리 중계석에서도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제 아이들은 수시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 대회는 7월 31일 수요일부터 8월 5일까지 월요일 오늘까지 6일 동안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곳 인제군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총 64개 팀, 12세 이하 팀이 40개 팀, 그리고 10세 이하 팀이 24개 팀, 그리고 약 선수가 3천여 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특이한 것이 이제 지금 하게 될 언더 10세 이하 선수들은 11대 11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7대 7 경기입니다. 예. 12세 이하 선수들은 이제 11대 11 경기를 하는데 근데 매우 바람직해요. 역시 연령이 낮은 선수들에게 11대 11 경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7대 7 또는 뭐 5대 5 풋살도 괜찮고요. 근데 네. 오늘 이 10세 이하 선수들의 결승전은 역시 7대 7 경기고 골대 규격도 풋살 골대 규격으로 2m 3m 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규격도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경기장 규격도 지금 크기가 매우 축소돼 있죠. 40에서 6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10세 이하 선수들이 뛰기에는 뭐 그런 대로 공간이 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10세 이하, 12세 이하 그러면 이제 4학년 그리고 6학년 선수들인데 조직적인 플레이를 하고 또 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기장이 좀 작아 보이게 느끼기도 하고 선수들이 참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결승에 올라온 선수들은 또 공교롭게 네. 강명 유소년 FC AB팀이 모든 팀들을 물러 데리고 올라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양 팀의 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명 유소년 A팀은 11골을 쏟아놓고 한 골도 내주지 않았고요. 네, 또 유소년 B팀은 11골을 넣었는데 한 골 시점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팀들을 맞이해서 상당히 좋은 어떤 공격 전술을 보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먼저 함께 하실 경기가 10세 이하 결승 경기인데요. 광명 유소년 FC AB팀이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임재덕 감독이 지도하고 있는 광명 유소년 FC. 이 두 팀 모두 한 팀에서 나뉘어서 지금 이번 대회 출전했는데 이렇게 준결승 경기 일단 광명 주니어 B팀을 꺾고 광명 유소년 A팀이 2대 0으로 꺾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광명 유소년 B는 JSJ 팀을 꺾고 올라왔는데요. 참 두 팀이 한 팀이기 때문에 감독이 지도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참 재밌는 경기가 또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세 이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출장을 좀 할 수 있고 또 흥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전 경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네, 한 팀만 만들어서 나오게 되면 또 경기를 못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나오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공교롭게 또 두 팀이 모두 올라왔습니다. 네, 이 광명 유소년 FC 2011년에 창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 기량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한 번도 지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이 10세 이하 경기는 송기보 주심 그리고 박원권 부심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송기보 주심은 원래 육상 중장거리 선수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축구로 전환해서 지금 생활체육, 그러니까 지금 울산시 축구연합회 사무국장도 맡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네,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그런 주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0세 이하 경기 옵사이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이 좀 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광명 유소년 FC A팀의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신우성 골키퍼, 정상훈, 손동화, 윤한준, 이선우, 우승관, 백고건, 강희성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학생들이면서도 특히 이 백고건 선수죠. 예. 5골을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손동아 선수가 4골.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주축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명 유소년 FC B팀입니다. B팀은 이세진 골키퍼, 현호섭, 홍석진, 최희수, 이동규, 김용학, 김문성, 조예준 선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규 선수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7골을 넣고 지금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27번의 김용학 선수가 또 4골을 넣고 있고요. 이 네. 선수가 B팀에서는 주축 공격수로 나서고 있는데 근데 뭐 포메이션은 7대 7이니까 좀 이렇게 대략 뭐 11대 11 경기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 뭐 3명 정도 세우고 또 전방 공격 3명 뭐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네,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광명 유소년 FC AB팀이 결승에서 맞붙었습니다. 자, 보라색 유니폼이 광명 유소년 FC B팀이고요. 그리고 검은색 유니폼이 A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선수들이 이 수비는 3명 정도 세워놓고 있고요. 네. 공격 역시 3명. 안 그러면 또 3명 세워놓고 미드필드 쪽에는 1명. 그다음에 전방 공격 2. 뭐 이렇게
나름대로 7대 7에 대한 전술 운영 형태를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작하자마자 먼저 슈팅을 날려봤는데요. 골대 뒤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먼저 광명 유소년 FC B팀이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가로막고 있는 B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 같이 훈련도 하고 뭐 같이 뛰어놀고 또 축구를 통해서 또 서로 이렇게 협동도 하고 뭐 이랬을 팀인데 어차피 우승팀은 가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5시부터 매일 5일 동안 선수들이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 팀에서 같이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A팀, B팀으로 나눴냐고 물어봤더니 선수들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갈랐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또 이 선수들에게는 이제 전술적인 기본기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전술적인 어떤 완성도보다는 네. 역시 볼을 가지고 얼마만큼 흥미를 잃지 않고 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술적인 완성도를 지도자 선생님들께 너무 요구하기보다는 축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건강을 지키고 뭐 이런 형태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근데 지금 경기 시작해서 잠깐 선수들 보니까요. 볼을 가지고 노는 솜씨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세 이하 선수들이면 지금 4학년인데 네. 선수들이 대단히 뭐 이 축구에 잘 적응된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전반까지 골키퍼 남았고요. 왼발 오!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코너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광명 유소년 FC B팀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최희수 선수가 슈팅을 날렸는데요. 여기서 한번 잘 접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대 쪽으로 골라인 쪽으로 더 가깝게 가게 되면 각이 죽는다는 걸 알고 접어서 왼발로 때렸는데 네. 자, 킥 능력도 좋네요. 그러네요. 선수들이. 예. 이 결승까지 올라오면서 단 한 골만 실점한 팀이 광명 유소년 B팀이고요. A팀은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보면 이 광명 지역에 있는 클럽 팀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유소년 팀들을 보면요, 대략적으로 학교 팀들의 증가수보다는 클럽 팀들의 증가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번 시즌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 리그인데 그 초등 리그에 보면은 약 330개 정도 팀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예. 그 중에 약 40% 정도가 클럽 팀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아마 이런 클럽 팀들이 학교 팀을 더 능가해서 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정면에서 한 번 더 네. 치고 슛! 떨어진 공 그대로 못 맞고 나옵니다. 패스도 잘해요. 네. 네. 또 자, 컨트롤도 좋아요. 다시 네. 이어받은 오. 김용학 선수인데요. 좁은 지역 밀고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빼주고요. 자, 페널티 에어리 안쪽에서 반대쪽으로 깔아줍니다. 걷어내는 광명 유소년 A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반 시작해서 지금 슈팅까지. 지금 B팀 선수들이 경기를 지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임재덕 감독이 지금 B팀의 감독으로 와 있고요. 코치인 여재민 코치가 A팀으로 가 있는데 원래는 이 B팀이 좀 더 오래됐다고 해요. 이 그렇죠. 만들어진 시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경기를 전반 지금까지는 좀 지배하고 있고 네, 또 움직임도 상당히 좀 힘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다시 가로채는 광명 유소년 B팀인데요. 자, 후방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돌리는 모습을 보면 좀 조직적인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7대 7 경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어릴 때는 선수들이 볼 터치 횟수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볼 터치 횟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숫자와 경기장 주역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죠. 또 응원을 하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아들이 볼을 자꾸 잡으니까 흥미롭죠. 더. 그럼요. 네, 더 보고 싶고요. 네. 네. 이것도 인제까지 학부모들이 많이 와서 아이들을 응원하고 있고 또 휴가도 같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오랜만에 오. A팀이 공격을 해봤는데요.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 광명 유소년 A팀. 자, 오랜만에 공격인데요. 정면 쪽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날려봤습니다. 지금은 핸드볼 파울을 지적을 하네요. 네, 손에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치에서는 이제 얼마만큼 킥 능력이 좋을까? 10세 이하 선수들에게 정교한 그런 킥 능력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7m 떨어져야 되거든요. 저 거리에서는요. 네. 뭐 볼까요? 지금 손동화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에 4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오른발로 그저 바로 때려요. 오른발 그렇죠. 낮게 오. 골키퍼 이세진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영리하게 때렸어요. 허를 찌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세 이하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벽을 쌓게 되면 뛰어오르잖아요. 예. 성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깔아서 때리네요. 그러네요. 자, 돌아서면서 왼쪽 있고요. 오른쪽으로 줍니다. 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반대쪽 올려봤습니다만 동료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령대 선수들은 저런 크로스 실수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연령대 선수들은 한참 이제 성장하는 그런 단계이고 아직도 이 어떤 신체 밸런스 자체가 정확하게 맞질 않죠. 그렇죠. 지금 계속 이제 성장해야 되는 단계니까요. 오른발 슛, 네. 헤딩 맞고 뒤로 떨어지고 다시 잡았습니다. 옵사이드 없어요. 자, 오른발! 네. 하지만 이번에도 이세진 골키퍼의 손에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명 유소년 FC의 골키퍼가 한 명입니다. 이세진 골키퍼 한 명인데 A팀, B팀으로 나뉘다 보니까 반대쪽에 신우성 골키퍼는 원래 필드 플레이어인데 골키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연령대는 대체적으로 골키퍼 포지션을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다 나가서 차려고 그러는데. 예. 예. 전담 골키퍼가 이세진 골키퍼라고 하네요. 본인은 골키퍼가 좋다고 합니다. 카시아스 골키퍼가 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령대 선수들 보면은 이제 어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도 있겠죠. 또 네. 특히 이제 뭐 홍명보 이 재단 이사장을 좀 닮고 싶은 그런 폼을 흉내내는 그런 연령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10세, 12세가요. 네. 또 이 연령대에는 이제 아동학적으로 본다면 이 청각 능력, 그러니까 듣는 것을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께서도 이 선수들에게 지도하는 어떤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그렇죠. 오래 기억에 간직한다고 그러니까요. 그 네네. 연령대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연령대는 이 책을 또 많이 읽어주잖아요. 네. 또 부모님들께서 그런 것도 좀 잘 감안해서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또 상처받지 않는 말을 좀 코치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연령대 선수들에겐 절대 상처받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칭찬만 해야 되고 네. 장점을 개발해 줘야 됩니다. 중거리 슛 날려봤습니다. 자, 최이수 선수죠. 네. 자, 아직까지 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두 팀 모두 5경기에서 11골, 경기당 그래도 한 2골씩은 기록을 하는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워낙 두 팀 모두 예선 또 토너먼트 경기를 치러오면서 상당히 강한 면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올려주는데요. 헤딩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골킥. 자, 지금 이 이동규 선수의 코너킥은요. 예. 보면 지금 10세 이하 선수의 어떤 발목 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 상당히 좀 회전량이 많네요. 네. 그러니까 저것은 상당히 많은 반복적인 연습이 있어서야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킥할 때 보니까 아주 좋은 어떤 회전량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 연령대 선수들은요 너무 또 지루한 훈련 프로그램은 절대 안 돼요. 그렇죠. 흥미를 잃지 않게 하는. 근데 이제 대단히 좀 이제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패스, 킥, 슈팅, 뭐 그렇겠죠. 드리블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께서도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제 쓰고 있고 또 그게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똑같은 반복적인 연습을 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좀 중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상황을 반복시켜 가지고는 선수들이 흥미를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축구가 재미없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소년 나이 때는 재미 없이는 솔직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미를 분명히 집어넣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을 차면 즐겁다, 네. 재미있다,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15분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양 팀은 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같은 팀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장단점을 알고 있다 보니까 공수에 있어서 쉽게 좀 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상당히 좀 팽팽해요. 네. 초반에는 광명 유소년 FC B팀이 좀 앞서 나갔는데 또 A팀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얼굴 보면 검게 그을리고 아주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쫓아가는데요. 몸싸움에서 빼냈습니다. 몸싸움에서 이 홍석진 선수가 빼냈는데 신장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뭐 4학년 선수들인데 중앙 수비수들은 또 신장이 좋고 몸싸움을 잘하는 선수들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가로채기하는 B팀 정면까지 왔습니다. 자, 한 번 더 치고 오른쪽 드리블 태클 막아냈는데요. 자, 크로스 넘어옵니다. 헤딩으로 막아내고 있는 광명 유소년 FC A팀. 다시 B팀이 받았습니다. 자, 후방 쪽으로 빼주고요. 자, 패스도 좋아요. 예, 아주 긴 거리였는데도 패스 속도를 빠르게 가려는 그런 또 의도된 패스도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수들이 옵사이드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아이들, 이 유소년 선수들은 몇 살쯤 이 옵사이드 규칙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각 연령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12세 정도 되면 초등학교 6학년대에 이제 접어들거든요. 예. 아마 그 연령대부터 적용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나. 유럽 사례를 보더라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12세까지도 엄격한 어떤 규칙의 잣대기보다는 흥미를 잃지 않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요. 네. 그런 형태인데 하지만 이제 12세서부터는 그래도 축구에 대한 전술적인 기본기랄지 룰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주입이 돼야 되겠죠. 네. 예. 자, 이 박고건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 수비 홍석진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돌아서기 직전에 몸싸움으로 잘 막아냈는데요. 상황 판단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예. 지금도 등져서 지금 이 터치라인 아웃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시도도 엿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그러니까 이 연령대에 좀 많은 연습이 없으면은 상황 판단들이 이 밖에서 보기에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예. 오늘 선수들 보니까 상황 판단들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 학원 축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클럽 축구하면 선수들이 좀 더 좀 자율적이라서 그런지 창의적인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때는 어떤 정신적인 발달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좀 경직되지 않게끔 창의력을 가지게끔 축구를 접하는 거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광명 유소년 B팀의 코너킥입니다. 올려줬습니다. 떨어진 공 쫓아가서 최희수 선수가 잡았고요.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내주고. 잘 열어줬네요. 자, 정면에서 한번 접고 들어가면. 좋아요. 자, 슛! 반대쪽. 자, 자책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빗나갑니다. 일단 수비수 발 맞고 나갔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측 측면에서 지금 툭 꺾어 들어가는 저 모습 좀 볼까요? 잘 꺾었어요. 예, 슈팅하는 척하다가 페인트 장면. 그렇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이동규가 올렸고 수비가 걷어냅니다. 자, 전방에서 백고건 선수가 돌아서기 직전인데요. 자기 진영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짧게 빼주고 수비에게 걸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백고건 선수가 잡고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자, 페널티 에어리어까지 들어왔고 몸싸움. 몸싸움도 잘해요. 그러네요. 이 홍석진 선수가 아까부터 상대 수비 공격수들을 뭐 그대로 어깨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체격 조건이 워낙 좋아요. 네. 지금 이 A팀에선 백고건 선수가 5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또 스피드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잘 방어를 하고 있네요. 네. 다시 백고건 쪽으로 갔습니다만 자, B팀이 막아냈습니다. 광명 유소년 B팀 공격해 들어가는데요. 오른쪽 선수 있고 중앙으로 선택합니다. 빠졌나요? 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측면까지 왔고요. 자, 한 번 더 치고 왼발 슛 몸으로 막았습니다. 지금 이 김용학 선수가 4골. 근데요, 조금 전에서도 꺾기 동작에서 상대 수비 왼쪽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랬었죠. 지금도 보실까요? 꺾어 들어가는 장면이 상당히 장기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저렇게 꺾어 들어가는 동작이 좋은 선수 상당히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저걸 장기로 잘 개발하면 역시 큰 장점이 되죠. 예. 그리고 유소년 축구에서 저 꺾기 하나만 잘해도 반에서 제일 축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때리는 척하고 또 패스하는 예. 척하고 꺾어 들어가는 동작이 저거 보십시오. 괜찮아요. 지우도 잘 꺾었어요. 잘 연결해주고 오른쪽으로 패스 잘 봤습니다. 자, 중앙에 한 선수 있고 다시 후방으로 빼주면서 좁은 지역 들어갑니다. 자, 그대로 슛 약했습니다. 이동규 선수가 슈팅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동규 선수가 B팀에서 이제 지금 이번 대회 가장 많은 골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에 좀 많이 머물러 있단 말이죠. 네.
자, 마지막 슈팅을 이동규 선수가 시도해봤습니다만 골문을 열지 못하고 전반전은 0대 0으로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팀 A, B 팀이 결승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서로를 또 잘 알고 있고 또 예. A, B로 나눈 것은 역시 전력이 비슷하게 나눴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예선 토너먼트에서 아주 좋은 기록 데이터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전이 상당히 좀 팽팽했다. 예. 그래서 10세 이하 선수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볼을 대체적으로 잡으면 몰려다닐 거로 생각했는데 네. 그러지 않고 전술적인 7대 7에 대한 전술적인 상황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광명 유소년 FC A팀 대 B팀의 10세 이하 결승 경기 전반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재입니다. 인제군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2013 홍명보 장학재단컵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 대회 10세 이하 결승 경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0대 0이었고요. 광명 유소년 FC A팀 대 B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선수들 서로 잘 알았었고 또 공수에 있어서 좀 막힘이 많이 보였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충돌이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전반전 주요 장면인데요. 초반에는 이 광명 유소년 FC B팀이 좀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시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연령대에는 문전 앞에서의 완벽한 처리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네.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골대 크기가 저렇게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기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자꾸 저런 골대 적은 곳에 슈팅을 때려보고 자꾸 뭔가를 정확도를 높이고 이것은 우리 성인 대표팀의 문전 처리 미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어릴 네. 때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골대가 풋살 크기의 축구 골대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작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좀 많이 필요한 그 골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어쨌든 저 골목까지 가서 마지막 처리 능력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네. 자꾸 저렇게 좀 시도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학부모들도 많이 와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가 끝나면 바로 오늘 이제 결승 경기인데 돌아가지 않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이 인제군 주변에 또 많은 즐길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즐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거 인제군 하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빙어 축제도 있고 또 이 내린천에 이 뭔가 저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래프팅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이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즐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추억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 교체가 있는데요. 일단 우승관 선수가 들어갔네요. 네, B팀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조혜준 선수도 들어가 있고요. 조혜준 선수가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교체하기 때문에요. 네. 좀 쉬었다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15분 시작됐습니다. 전후반 15분씩 펼쳐지고 있고요. 만약에 승부가 나지 않게 된다면 연장 5분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의 이렇게 보면은 겹치지 않고 제가 전반전 끝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대체적으로 이 연령대에 보면은 볼을 중심으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경향이 많이 나타날 텐데 그렇죠. 전혀 그러질 않아요. 네. 선수들이 어떤 이 강경 유지도 그런 대로 하고 네. 있고 또 공간도 잘 이렇게 서로 나눠 쓰고 있어요. 예. 또 하나는 이 본인이 좀 이렇게 볼을 잡았을 때 시선이 나쁜 상황이라면 그걸 또 시선이 좋은 동료 선수를 이용하는 그런 뭐 적어보십시오. 예, 본인은 등을 지고 있다 그러면은 등을 지지 않고 전방을 주시할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이용하는 네. 그런 상황도 많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원래 대부분 이 나이 때 아이들은 이제 축구를 하게 되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지금 배워서 그런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선우 선수가 돌파에 들어갈 때 광명 유소년 FC B팀의 반칙입니다. 프리킥 차겠습니다. 자, 위험 지역으로 한 번에 보내서 뭔가 좀 변수를 마련하려는 뭐 네. 그런 의도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손동화 선수가 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붙여줍니다. 저기서 자, 그렇죠. 그대로 골키퍼에게 갔습니다. 이세진 골키퍼 쪽으로 그대로 한 번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세진 골키퍼는 계속 골문을 지켰던 골키퍼이기 때문에 네, 저런 건 좀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외로 좀 반대편에 이제 또 신우성 골키퍼요. 그렇죠. 신우성 골키퍼는 원래 포지션이 필드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 뭐가 좀 약점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슈팅을 시도해봤던 광명 유소년 FC A팀이었고요. 자, 긴 던지기. 두 팀 모두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팀인데 아직까지는 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이 서로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골 차이로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은
좀 이 두 팀이 광명 유소년 FC 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경기력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이 두 팀이 연습을 많이 했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0세 이하 선수들이 이 정도로 볼을 다루고 또 7대7 경기라는데 전술의 이해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패스, 드리블, 킥, 뭐 또 개인 어떤 전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상당히 많은 훈련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선수들은 초등학교 4학년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문적인 선수들이 아니고 클럽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도 정상적으로 다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그렇죠. 클럽에 와서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이 클럽 형태가 되는데 네. 아무튼 이제 이런 클럽들이 전국에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비단 이제 이 연령대 이제 12세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연령대에 참여한 선수들에게는 꼭 축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른 어떤 이 스포츠 종목도 같이 곁들여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좀 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축구 선수로서 도움이 되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스포츠 경험은 결국 많은 어떤 체력적인 어떤 활동을 발전시켜 줄 수 있단 말이죠. 예. 자, 여재민 코치인데요. 지금 A팀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임재덕 감독인데 B팀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A, B팀으로 나눴는데 두 팀 모두 결승전에 올라와서 네. 뭐 누가 이겨도 상관없는 그런 경기라면 상당히 행복하죠. 그러네요. 근데 이 연령대는 뭐 지도자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성적에 열중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애들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기본기에 잘 다듬어지느냐를 네. 더 중점을 둬야 됩니다. 자, B팀이 들어갑니다. 오. 다시 한번 정면에서 오른쪽 한 번 더 제치고 들어가는 과정. 걸려 넘어졌습니다만 골키퍼에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동규 선수가 돌파를 시도해봤는데요. 그대로 그렇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지금도 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가면서 꺾어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대 수비 중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진 드리블은 그러니까 저런 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성장되어지면서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네. 경기 전에 선수들을 만나봤는데 장래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선수들 전부 다 축구 선수가 꿈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죠. 다 태극마크를 달아야 되겠죠. 네. 근데 또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께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수들의 근육질이나 폐활량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전적인 원인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잘 선수들을 지도하실 때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잘 근육질도 소위 얘기하는 이제 패스트 트위치라는 그러니까 근육질이 아주 단단하고 스피드가 있는 그런 근육질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코너킥 머리 맞고 떨어집니다. 그런 잠재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또 발굴해서 정말 축구 선수를 키우는 것도 이 지도자의 몫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의 장점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변 확대를 많이 시켜서 많은 우리 이 유치원 또 유소년들이 좋습니다. 오른발 슛. 네. 기회가 좋았습니다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희성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볼의 속도가 워낙 빠르게 오는 상황이었고 저거 스피드를 따라잡고 정확하게 때린다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네. 빗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충분히 저런 장면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잘 돌아왔는데 슈팅은 오른쪽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냥 말씀 중에 중단됐습니다만 클럽의 장점은 많은 우리 이 어린 선수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그 중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수가 누구냐를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발굴해야 된다는 그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축구는 참여하는데 모든 사람을 이 대표팀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단 이 어릴 때는 축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는 다가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또 이 홍명보 장학재단 컵이 생긴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선진국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축구의 접근은 선수의 양성보다는 이 교육적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예. 이 연령대에 축구를 접함으로써 사회성을 키울 수 있고 또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교육적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지도자 선생님도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광명 유소년 FC B팀에 김문성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포지션은 이제 왼쪽 윙을 보고 있어요. 자, 가로채고 있는 광명 유소년 B팀. 야, 치열한데요. 아직까지도 팽팽합니다. 팽팽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공 쫓아가서 살려내고요. 다시 이어받는 과정 머리로 오른쪽 치고 들어갑니다. 자, 측면까지 조예준 선수가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볼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A팀도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우승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교체할 수 있으니까요. 예. 나와서 좀 쉬었다가 또 들어가고 충분히 그리고 또 이 음료를 충분히 또 섭취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선수들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체내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자, 어깨 싸움. 그러나 일단 A팀이 잡아냈고요. 한번 접었습니다. 오른발 슛!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아주 뭐 잘 처리했어요. 손동아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손동아 선수였는데요. 이 손동아 선수도 4골이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볼 처리하는 것을 보면은 예. 상대 수비의 힘의 균형을 역으로 꺾어서 무너뜨리고 슈팅을 때리겠다는 그 한 2단계 정도까지는 내다보고 볼을 이동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면에서 중거리 슛! 골키퍼 잡았습니다. 이세진 골키퍼가 이야. 선방을 해냈고요. 지금 아, 슈팅도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이 백고건 선수로 보여지는데 예. 정말 10세 이하 선수 맞습니까? 예. 중거리 슈팅 오른발 제대로 걸렸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꺾어놓고 이 디딤발과 임팩트하는 발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밸런스를 보여줬고 또 네. 정확하게 때려냈어요. 이세진 골키퍼도 큰 신장은 아닌데 뒤로 넘기지 않고 잘 방어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광명 유소년 B팀의 던지기 공격입니다. 홍석진 선수가 긴 던지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이어받아서 올립니다. 떨어진 공을 나와서 처리하는 신우석 골키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대편에 있는 동료 선수들이 그런 것까지는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은 나이 있죠. 예. 분명히 크로스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연령대가 높았다면 반대편으로 돌아나가는 선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는 간파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위치 선정을 아직까지는 잘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당연해요. 예. 또 이 연령대에 이제 보면은 자기 중심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는 그런 연령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주변에 대한 어떤 협조된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본인 주장이 강한 그런 색깔이란 말이에요. 네. 자, 위험적으로 한 번에 보내면 좀 신우성 골키퍼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죠? 몸싸움을 좀 네. 서로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앞을 가려막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올려 봅니다. 반대쪽 꺾지 못했고 떨어진 공 다시 깔아줍니다. 여기서 없네요. 뒤로 흘러나오는데요. 김효각 선수가 쫓아갑니다. 빠져나왔어요. 좋아요. 깔아주고 왼발 빗나갑니다. 이동규 선수가 제대로만 꺾었으면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거 보십시오. 왼발 아웃사이드로 수비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간으로 이동시켜 놓는 저런 민첩하고 유연한 몸을 보여줬던 그런 장면인데 네. 아주 좋은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참 어린 선수들인데 이런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만큼 볼터치를 많이 했겠죠. 그렇습니다. 정용학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 예. 근데 이 연령대 선수들은 볼의 속도를 감지를 잘 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정확하게 임팩트하기 자체가요. 네. 자, A팀의 프리킥 붙여줍니다. 자, 광명 유소년 FC A팀의 공격. 우승관이 잘 이동시켰어요. 중앙으로 다시 빼주고요. 다시 오른쪽까지. 이 경기장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B팀의 역습입니다. 중간 차단. 자, 떨어진 공을 김용학 선수가 쫓아가 봅니다. 광명 유소년 B팀의 던지기. 이제 올해로 3회째를 맡고 있는 이 홍명보 장학재단컵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좋은 선수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이 홍명보 장학재단컵에서 배출하는 국가대표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청소년 대표도 나올 것이고, 그렇습니다. 점점 기대가 되는 이 홍명보 장학재단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3회째니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홍명보 장학재단에서요. 그럼 이 중에는 분명히 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선수 분명히 나올 것이고 네. 또 가능하다면요. 지금 이제 10세 이하, 12세 이하 이제 대회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것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외국에서는 6세 이하서부터 볼을 가지고 놀게끔 하는
그런 연령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런 어린애들도 가지고 이제 뭐 축구 클리닉이랄지 축구 페스티벌 부모와 함께하는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장학자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중거리 슛 골키퍼 이세진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회도 24개 팀이 10세 이하로 출전을 했고요. 12세 이하는 이제 40개 팀이 출전을 했는데 점점 이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곳 인제구는 또 학부모들과 이 선수단 때문에 숙소가 없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죠. 네. 또 인제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 걷어내고 있는 이세진 골키퍼입니다. 또 이 선수들이 이제 인제군을 처음 방문하는 선수들도 많을 거고 부모님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아들 때문에 이제 같이 오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예. 좋은 추억을 남기게 되면 또 이 선수들이 인제에 대해서 잊지 않겠죠. 아, 그럼요. 나중에 성인이 돼도 또 인제를 또 방문할 수 있고 네, 또 그로 인해서 또 인제군 하면 또 경제적인 어떤 파워 효과도 상당히 클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홍명보 장학재단컵 인제군에서 1회 대회 때부터 3회 대회까지 계속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도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양팀 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머님들이 상당히 밝은 표정이시죠? 네. 네, 어느 쪽이 이겨도 광명 유소년 FC가 우승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심각하게 응원을 하면서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팀 같았으면 또 어머님들이 마치 경기장에 뛰시는 네. 것처럼 응원을 막 하실 또 텐데 엄청 응원하셨을 텐데 네, 그러진 않으시고 느긋하게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후반 15분씩 펼쳐지고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은 연장전 5분씩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한 골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서로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전 위험 지역 가기 전까지 과정들은 서로 좋은데 예, 이제 문전 앞에 가서 압박이 좀 심해지는 공간을 가면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 연령대에는 어떤 선수들이 어떤 그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에서 걷어내고 있는 정상훈. 김문성 선수가 드리블하면서 중앙으로 패스했습니다. 왼쪽. 자, 정면까지 왔어요. 오. 접는 과정입니다. 넘어졌습니다. 자, 헛발 왼발 슛. 예. 걷어냅니다. 윤한준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왼쪽에서 이 김용학 선수의 활약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상당히 좋아요. 네. 골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재민 감독, 임재덕 감독은 어느 쪽이 이겨도 다 기쁠 텐데 굉장히 심각하게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려주고요. 반대쪽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양 팀 모두 AB 팀입니다만 선수들을 상당히 잘 기본기를 가르쳐 놨네요. 네. 지금 이 여재민 감독이죠. 예. 임재덕 감독이고 여재민 코치가 네. 이제 또 두 팀 A 팀, B 팀을 그렇습니다.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전후반 경기 마쳤는데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0대0. 이렇게 되면 이제 연장으로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예. 되면요. 자, 5분씩 경기를 더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바로 진행이 될 텐데 오늘 날씨가 좀 덥기 때문에 선수들 많이 지쳤을 것 같고요. 자, 연장 5분을 통해서도 이제 승부를 가리지 못하게 된다면은 승부차기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이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골문 앞쪽까지는 잘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중요한 시기 때 약간씩 빗나가는 슈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AB 팀이 지금 예선이나 이 토너먼트 결승까지 올라올 때 과정들을 보면은 많은 실점을 하지 않고 많은 득점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은 이제 전력적인 차이가 있을 때 완벽하게 기회를 잡아서 득점을 하는데 지금 오늘 이 결승에 올라왔던 AB 팀은 이 전력적인 자체가 좀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약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고 또 완벽하게 슈팅 기회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수들이 아이들이 좀 더운 것 같은데 머리에도 좀 물도 묻히고 있고 서로 이제 음료수를 나눠주면서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최적적인 상황들을 잘 파악해야 돼요. 네. 무더운 날씨에 이 선수들은 이 연령대 또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서 이 몸이 피곤한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또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예. 잘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인데요. 승부 차이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세진 골키퍼는 이제 원래 위치가 골키퍼 포지션이고 이 신호성 골키퍼는 필드 플레이어인데 골키퍼를 봤기 때문에 승부 차이는 약간 이 B팀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생각이 수 있겠- 되는데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연장 전반전 5분, 후반전 5분 진행되겠습니다. 연장 전반 시작됐습니다. 자, B팀의 공격으로 연장 전반 시작됐습니다. 자, 좁은 지역에서 꺾고 드리블 들어가네요. 능력들이 뒷공간 맞았습니다. 자, 어깨 싸움에서 밀리면서 공을 뺏깁니다. 잘 치고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가는 거 보면 상당히 좋아. 지금도 보세요. 네, 지금 이 우승관 선수 이 키는 작습니다만 네. 그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상대 수비가 어디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오는 거를 아주 짧은 시간에 판단하고 볼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10세 이하 선수라고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발목을 아주 잘 돌리고 있어요. 재치가 있어요. 아주. 네. 네. 자, 골킥 멀리 가지 못했고요.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전진 패스. 오른쪽 연결됐습니다. 자, 이제 앞쪽에 선수 한 명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태클에 걸렸습니다. 자, 전방에 이제 우승관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볼이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A팀의 백고건 선수는 본인이 어떤 개인 전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욕심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이 연령대는 자꾸 시도를 해봐야 되고 네. 자꾸 좀 부딪혀봐야 돼요. 자, 이번엔 B팀이 올라가 보는데요. 걸리면서 우승관 선수가 공을 이어받았고요. 반칙으로 끊었습니다. 재치가 있어요. 예, 네. 이 우승관 선수가 키는 좀 작습니다만 재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밀리지 않고 아주 재치가 있어요. 네.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리킥은 손동아 선수가 차겠는데요. 그렇죠. 위험 지역으로 또 길게 보내겠죠. 오, 자, 이거 붙여. 붙였습니다. 헤딩. 네. 자, 손동아의 프리킥이 골대 앞쪽까지 향했습니다. 자, 길게 전방으로 처리하는 김문성. 중거리 슛 못 맞고 나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는데요. 던지기 공격입니다. A팀, B팀 모두 클럽 광명 유소년 FC 클럽에 소속돼 있고요. 또 광명시에 속한 이 초등학교, 하얀 초등학교, 가림 초등학교 이런 그 지역에 속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모여서 이루어진 팀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요. 정면에서 잡았습니다. 좋아요. 예, 다시 걷어내는 정상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럽 팀들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 최근에 이제 이 한 자녀 이상 갖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학교에도 학생 수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팀을 하나 창단한다는 그 자체가 예전에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 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군데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클럽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프리킥을 얻은 광명 유소년 FC고요. A팀이고요. 자, B팀의 지금 프리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발을 잘 쓰는 지금 이 김용학 선수. 네. 과연 근데 저런 데서 회전을 건다고 하기에는 10세 이하 선수가 쉽지는 않은데 네네. 지금 볼과 서 있는 각도를 보면은 평상시에도 연습을 좀 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저건 왼발 인프론트 회전을 걸려는 그런 이 각도의 위치에 서 있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왼발 그렇죠. 빗나갑니다. 잘 때렸어요. 김용학의 네. 왼발 슛.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속도로 저렇게 벽을 넘겨서 유지시킨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이 연령대는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교체를 하는데요. 광명 유소년 FC A팀에 강희성 선수가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팀은 또 조예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수시로 교체를 좀 해줘야 돼요. 네. 네.
여기까지는 잘 거쳐서 가고 있는데요. 골문 앞쪽에서 특히 A팀의 이 정상훈 수비수, 중앙 수비수 벽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수비가 튼튼해요. 네. 자, 이 교체가 됐고, 아, 걸렸습니다. 자, 왼발 슛 굴절됐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반대쪽 왼발 갖다 대봤습니다만 빗나갑니다. 이번에도 김용학 선수가 왼쪽에서 몸을 날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슈팅이 굴절되는 장면이고요. 잘 잡아놓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슈팅 때리는 시간을 얼마만큼 더 짧게 가져가느냐도 이제 실전 이런 경기를 해보면서 느껴야 되겠죠. 네. 자, 치고 들어가면서 중앙까지. 네. 그러나 여기서도 정상훈 선수의 발끝에 걸렸습니다. 연장전 전반 5분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처럼 이 승부가 나지 않는데요. 예. 두 팀이 5경기 예선부터 준결승까지 5경기 치르면서 B팀 같은 경우 이 광명유소년 B팀이 단 한 점을 실점, 그리고 A팀은 아예 실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두 팀 골물 여기가 이 결승도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있네요. 또 공교롭게 모두 11골씩을 5경기 중에 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경기당 득점이 2점대 이상이면 상당히 좋은 이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은 또 지금 연장 후반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 경기 골을 집어넣었었는데요. 이 결승에서는 같은 팀끼리 맞붙어서 그런지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먼저 경기가 끝난 선수들도 보이고 있는데 이 경기장 끝까지 결승 경기까지 다 지켜보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고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참여하셨어요. 네. 의왕 정호팀도 있었고, 또 성남 이라도 있었고요. 또 평택에서도 온 그런 팀들도 있었고, 네.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홍명보 장학재단급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국에서 오셨어요. 자, 정면에서 B팀의 공격입니다. 중거리 슛 오른쪽 빗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규 선수의 슈팅. 이런 장면에서 패스나 드리블, 킥은 본인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다 쓰진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슈팅은 본인의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서 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정확도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연령대란 말이죠. 예. 이동규 선수의 반칙입니다. 이동규 선수가 7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내심 득점 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골을 많이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마음이 앞섰죠. 이동규 넘어져 선수였어요. 있는데 뛰어가는 상대 선수 다리를 거는. 예. 이동규 선수였습니다. 자, 계속되는 B팀의 공격. 자, 들어가 보고요.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잘 열어줬어요. 자, 중앙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꺾어 찰 때 동료 선수와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B팀의 주장 이동규. 자, 바깥쪽으로 걷어내는 강희성 선수. 다시 오른쪽으로 줍니다. 김문성. 자, 김문성이 다시 빼내고요. 그러나 휘슬이 울렸습니다. 반칙. 이 유소년 대회, 특히나 이 10세 이하면은 많이 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을 텐데 이 결승 경기는 0대0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선수들 전체적인 기량들이요, 네. 상당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약점을 보일 수 있는 어떤 이 공간들이 서로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수들이 이 많은 시간 이 축구를 통해서 안성도를 높여놨다, 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좋아요. 들어갑니다. 반대쪽 중앙을 바라봤는데요. 수비 선수 발 맞고 나왔고, 자, 이제 역습 상황 3대2 상황입니다. 찔러줬습니다만 중앙 수비수가 차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도 무리하게 볼을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저기서 본인이 무리하게 잡아서 자칫 잘못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홍석진 선수는 걷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네. 저런 판단들을 10세 이하 선수가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현호섭 선수가 등지면서 이건 실수네요. 골키퍼 잡았습니다. 이세진. 현호섭 선수의 패스가 상대에게 갔어요. 다행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실수로 인해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바깥쪽으로 이제 찬다는 것이 상대 선수에게 갔고요. 슈팅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다시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자 이제 연장 후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선수가 이제 손동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동규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수시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좀 쉬었다 들어가고 또 목도 좀 축이고요. 네. 반대 왼 따라보고 고관이 올라가. 자 이제 슬슬 승부차기도 생각을 해봐야 될 시간으로 뭐야 수비도 아니고.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호섭 선수의 던지기. 자 광명 유소년 FC A팀의 던지기로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 10세 이하 결승 경기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엔 또 이제 12세 이하 결승 경기, 그리고 홍명보 장학재단 컵이기 때문에 홍명보 대표팀 감독도 한번 중계석으로 모셔서 만나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우리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죠. 그렇죠. 네. 혹시 네. 여기서 발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재밌겠네요. 네. 자 어김없이 와서 이제 어린 선수들의 기량을 함께 지켜보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이제 12세 경기 때는 중계석으로 모셔서 그렇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명보 장학재단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장학 사업 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축구 선수 인재 발굴을 위해서 매년 이제 연말에 장학 이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네. 또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소연 선수나 여민지 선수도 이 홍명보 장학재단의 장학 수여자고, 네. 또 지금 최근에 대표였던 김진수 선수랄지 또 뭐 이창근 선수랄지요. 뭐 이런 선수, 이상엽 선수, 뭐 이런 선수 상당히 많이 배출해 놨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연장까지 치른 승부,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0대 0이 그렇죠. 됐고요. 승부차기에서 우승팀을 가리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2년 1회대였을까요? 네. 그때도 이제 이런 승부차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중계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좀 공동 우승을 주면 안 되나?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10세 이하 선수들에게 꼭 승부를 갈라야 되는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이 분명히 보십시오. 이제 승부차기에서 골을 못 넣는 선수는 또 울어요. 아 예. 그럼요. 이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번 대회 규정은 또 승부차기까지 하고 네네. 있으니까. 넣게 되면은 다행인데 못 넣는 선수는 또 돌아가서 네. 친구들에게 혹시나 그렇죠. 핍박을 받지 않을까 아직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뭐 못 넣더라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네. 그런 또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지도자 선생님들께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지도자 선생님이 잘 달래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못 넣어도 괜찮다. 일단 어쨌든 다행인 것은 어느 팀이 이기든 간에 이제 광명 유소년 FC 한 팀에서 나온 갈려서 나온 A, B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부담은 덜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담 지금 없이 할 수 있겠어요. B팀의 이세진 골키퍼는 이제 원래 포지션이 골키퍼니까 네. 경기 중에 우리 강성철 아나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좀 유리할 거다. 지금 화면에 이제 좀 자신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반대로 지금 이제 A팀의 신우성 골키퍼는 필드 선수여서 급조해서 지금 골키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신장도 조금 작아요. 이세진 선수보다는. 네. 근데 지금 이런 연령대에 또 신장이 큰 선수가, 조금 체격이 좋은 선수가 골대에 서 있으면 부담스럽죠. 그럼요. 근데 작은 선수가 있으면 조금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자 어떻게 지켜볼까요? 유리할지 이세진 선수가 있는 B팀이요. 자 먼저 차는 쪽이 B 팀인데요. 자 A 팀의 신우성 골키퍼가 먼저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긴장된 표정이죠. 첫 번째 키커가 김용학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김용학 선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왼발을 잘 쓰는 선수니까 이제 왼발로 처리하게 되면 신우성 골키퍼도, 근데 평소에 이 선수들도 승부차기로 장난삼아 연습할 때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볼까요? 자 들어갑니다. 네, 왼발 들어갑니다. 오 자신감 있는데요. 깨끗합니다. 네, 본인이 정한 대로 왼발 거의 1스텝성으로 강하게 때려 넣는데 오, 잘 때렸어요. 김용학 선수가 오른쪽을 봤는데 신우성 골키퍼가 자 반대쪽으로 쓰러지면서 첫 번째 골을 성공해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A 팀의 승부차기 첫 번째 키커. 자 들어갑니다. 슛 성공시킵니다.
좀 어려운 킥을 성공시켰어요. 마치 파넨카 킥처럼 네네. 비슷한 걸 약간 띄우는 킥이 그렇습니다. 됐는데 중앙으로요. 이선우 선수가 예, 중앙으로 약간 띄우는 킥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 선수들이 보면 그런 흉내를 자꾸 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좋은 모델의 스승이 필요해요. 자, 이동규 들어갑니다. 이동규도 성공. 자, B팀의 2명의 선수는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자, 이 좁은 골대로 느껴지는데 선수들이 잘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A팀은 손동아 선수가 차겠습니다. 일단 골문 쪽으로만 넣으면 대부분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예. 저걸 너무 측면을 노리다가 이제 실축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슛 들어갑니다. 그렇죠. 손동아도 성공. 양팀 팽팽하게 승부차기도 아주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2대2. 목표를 정한 진행 방향에 흔들림 없이 그곳으로 정확하게 밀게 되면 네. 대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데 뛰어 들어오다가 골키퍼의 몸의 움직임에 마음이 흔들려서요. 진행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꾸려 했을 때 실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키커 이거 잡혔습니다. 막았습니다. 이번엔 신우성 선수가 막았습니다. 자. 현호섭 선수의 킥이었는데요. 자, 의외로 지금 이 신우성 골키퍼가 하나를 막았어요. 네. 현호섭 선수의 세 번째 킥을 이 신우성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A팀입니다. 자, 세 번째 키커 들어갑니다. 슛 들어갑니다. 자, 이 정상훈 선수도 성공시키면서 3대2로 A팀이 앞서 나갑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대로 밀어넣으면 역시 골키퍼 반응 속도는 떨어지죠. 네. 자, 다시 광명 유소년 FC B팀의 김문성 선수의 킥인데요. 자, 신우성 골키퍼는 한 차례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막을 태세예요. 또 막을 태세입니다. 슛! 저거 보시죠. 막았습니다. 또 막을 태세예요. 자, 신우성 어. 골키퍼가 전문 골키퍼가 아니고 필드 플레이어인데 이제 뒷공이 아니, 나왔습니다. 이제요 이 전향해야 되겠어요. 우리 신우성 선수는 골키퍼로 폼이 딱 자신감 있어 보여요. 네.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골 차로 벌어졌고요. 자, 이제 윤한준 선수의 킥인데요. 자, 이거 넣으면 끝나죠.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경기 끝납니다. 슛! 이게 이거 빗나갑니다. 보십시오. 너무 측면을 노리면 이런 경향이 발생돼요. 네. 임재덕 감독도 묻는데요. 자, 일단 한 골을 막아냈고 네, 너무 측면을 노렸어요. 반대쪽으로 네. 깊숙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키커인데요. 자, 지금 이 신우성 골키퍼가 자신감이 붙었어요. 네. 자, 키커는 홍석진 선수입니다. 지금 두 개 막는 거 봤단 말이에요. 슛! 저거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두 개를 들어가지 막는 거 봤어요. 않으면서 자, 이렇게 해서 광명 유소년 FC A팀이 승부차기 끝에 홍명보 장학재단컵 유소년 클럽 대회 이 10세 이하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내용으로 본다면 B팀이 나쁘질 않았었는데요. 네. A팀. 근데 역시 이 골키퍼를 계속 봤었던 이세진 선수가 있는 B팀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이 신우성 골키퍼가 힘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엉격결이 하나 막았는데 그게 이제 이 B팀 선수들에겐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었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네. 연거퍼 3명의 선수가 예. 실축하는 상황이 됐는데 골키퍼로 전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수훈 선수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우성 선수가 됐는데요. 그렇죠. 자, 이 승부차기에서 두 번이나 막아내면서 광명 유소년 FC A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세 이하 선수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밝은 마음으로 오늘 경기에 임하는 걸 봤는데요. 네. 너무 중계하면서도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0세 이하 선수들의 어떤 이런 경기력을 보고 또 이렇게 클럽 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역시 이제는 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함께 많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축구로 가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연령대보다 이제 다음 대회 때는 더 연령이 좀 낮아져서 아하. 또 같이 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세 이하 경기 함께 하셨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12세 이하 결승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내드리기에 앞서서 이곳 인제군 이순선 군수죠. 이순선 군수를 저희가 경기 전에 만나봤는데요. 이야기 듣고 12세 이하 결승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순선 인재 군수님 만나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 연속 이 홍명보 장학재단컵 대회를 유치하시게 된 계기가 뭔지 좀 여쭐게요. 예, 우선 한국 축구의 미래인 그 유소년 축구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결성된 홍명보 장학재단의 목표와 또 지역의 유소년 축구 또 축구 발전을 시키고 싶다는 국민들의 열정이 합해진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개최돼서 금년도 3회가 개최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인재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재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저 인제군이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제군은 전국에서 가장 자연 생태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번지 점프, 또 뭐 래프팅, 내린천의 래프팅이라든지